안녕하세요. 퀵데이터입니다. 공공기관이나 뭐 이렇게 비영리 기관에서 이제 고객 만족도 조사를 많이 하는데 대표적으로 PCSI를 이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PCSI가 지금 모델이 1.0과 2.0이 있거든요. 그래서 2.0, 1.0은 전에 한번 강의를 했었고 지금은 이제 2.0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PCSI의 조사 목적은 서비스 품질의 객관적인 측정과 국민의 만족, 불만족 요인을 분석하고 이거에 대한 환류를 통해서 공공기관의 고객 중심 경영을 촉진하기 위해서 기획재정부가 이제 시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공공기관 간의 어떤 재화 및 서비스 품질 경쟁 유도를 통해서 공공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함으로써 국민 편익을 증진하고자 합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PCSI 이제 조사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PCSI 그 1.0 모델은 2007년 이후에 이제 도입이 됐는데 2015년부터 PCSI 2.0에 대한 모델을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뭐 지금도 1.0, 2.0 이제 혼합해서 기관에 맞게끔 쓰기는 해요. 2007년 PCSI 그 모델 도입 이후에 고객 만족도 평균 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해서 국민이 어떤 체감하는 만족도와 조사 결과 그 사이에 괴리가 존재한다는 뭐 이런 이슈 그리고 우려가 제기되면서 2015년부터 PCSI 이제 2.0 모델로 조사 모델을 개편해서 활용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PCSI 2.0은 1.0 대비 산출의 어떤 정교화 모델 항목의 간소화, 보편적 설문 구성, 그리고 측정 문항의 다양성 측면에서 수정되고요. 고객 유형별 특성을 반영하고 공공 서비스 특성에 초점을 두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PCSI 1.0과 1.0에서 2.0으로 변환하면서 그럼 어떤 것이 이제 좀 변화가 됐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크게 5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서비스 품질 자원의 그 변경입니다. 평가 항목의 변경 그리고 축소 이런 것들 때문에 서비스 상품 품질과 그 서비스 전달 품질의 어떤 구성 개념 간의 그 판별 타당성이 저하된 문제를 수정하기 위해서 기존 모형의 차원 그리고 구성 요소의 개념을 구체화해서 내용 타당성과 판별 타당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제 개편을 한 겁니다. 두 번째로는 법인과 개인 고객의 분리다. 그러니까 법인 고객은 기업 고객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공공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공공기관 품질 관리에서 개인 고객과 법인 고객, 그러니까 기업 고객, 성격을 고려해서 각 그 고객, 집단 고객의 특성을 반영한 개별적인 품질 차원을 이제 설정을 했습니다. 서비스 환경 품질 부분에서 반영이 됐는데 이 개인 고객은 서비스 환경 그리고 법인 고객은 관계 여건 측면을 강조하는 겁니다. 기관과 기업의 어떤 관계 여건 품질을 좀 강조하는 그런 측정으로 바꿨다. 그리고 세 번째, 사회적 책임 반영입니다. 이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시민과 고객에 대한 사회적 책임에 대한 기대도 커짐에 따라서 기존의 사회 품질 차원을 삭제하고 만족 결정 요인으로서 그 요소로서 새롭게 사회적 책임 차원을 좀 독립시켜서 측정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불일치의 개념을 도입했어요. 불일치. 이건 서비스 비교 평가라고도 이제 하는데 고객이 실제로 받은 서비스의 수준을 기대, 또 이상점, 또 타 기관, 타 기업, 이용 경험 등과 비교해서 일치, 불일치를 측정하게 되는데요. 고객의 비교 평가 기준과 실제 기관의 품질 성과 간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도록 측정 도구가 이제 개발이 된 겁니다. 그래서 피평가 기관이 어떤 기준에서 강점, 약점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전략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는 모형으로 일부 수정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고객 만족 측정의 변별력이 강화됐다. 이 만족 모형의 구조 개편 및 문항 간의 변별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존 모형에서 품질 요인적 성격을 갖던 구성 차원을 삭제하고 인지적 만족과 감정적 만족의 두 개의 그 하위 그 요인
다시 구분해서 이 각 차원, 각 요인이 복수의 측정 항목을 갖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이제 그 1.0에서 2.0으로 변하면서 어떤 그럼 설문 측정 도구가 바뀌었고 어떤 이제 모델로 이렇게 바뀌었는가를 알아봤는데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어떤 것들이 바뀌고 어떤 게 이제 수정됐는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공공기관의 업무 구분 유형을 크게 서비스 이용 동기, 서비스 제공 형태, 서비스 이용 목적으로 이제 크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구분에서도 각각 그 세부 유형으로 이제 또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비스 이용 동기에는 자발적, 비자발적이 있다. 자발적은 내가 원해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예요. 내 필요를 위해서. 근데 비자발적은 내가 원하지 않아도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제정된 뭐 법, 제도, 규칙 등에 의해서 공공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 이걸 이제 비자발적 유형으로 구분을 했다. 그래서 자발적 서비스 이용 동기에는 자발적, 비자발적으로 구분을 했고요. 서비스 제공 형태에는 유형, 무형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유형은 제품, 뭐 공간, 장비, 화폐 이런 것들이 유형화되고 물리적 형상에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고, 무형은 지식이라든가 기술, 행정 지원, 교육 등의 어떤 물리적인 현상이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를 이제 무형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서비스 이용 목적에는 결과지향적과 과정지향적으로 구분을 했거든요. 결과지향적은 해당 서비스가 그 자체만으로도 가치를 갖고 있는 경우고, 과정지향적은 해당 서비스가 그 자체로 가치를 가지기보다는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인 경우에 우리가 그 측정을 할 수 있다, 구분을 할 수 있다, 세부 유형으로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6개의 그 3개의 업무 구분과 6개의 세부 유형으로 나눠졌잖아요. 2018년 조사부터 기존, 개인, 뭐 법인 그 이런 2개의 유형, 개인 고객과 법인 고객, 이 2개의 유형의 설문지가 그 서비스 특성에 따라서 8개의 유형으로 세분화가 됩니다. 기관이 수행하는 서비스 성격에 적합한 설문 문항을, 측정 문항을 조사에 이제 활용하게 되는데요. 공공기관의 업무를 우리가 아까 고객의 어떤 서비스 이용 동기, 고객이 받는 서비스의 형태, 고객 서비스의 지향 이런 것들로 이제 3가지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업무 구분 세부 그 유형의 조합은, 업무 구분과 세부 유형의 이 조합은 이론적으로 그 최대 8개까지가 이제 되겠죠. 그 조합을 한다 그러면 지금 이제 보는 표처럼 서비스 이용 동의에는 자발적, 비자발적, 제공 형태는 유형 서비스, 무형 서비스, 이용 목적에는 결과지향적, 과정지향적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2 곱하기 2 곱하기 2 하니까 8개의 이제 그 구성 차원이 이제 됩니다. 그래서 A 유형 같은 경우는 자발적 이용과 유형 서비스, 결과지향적 이런 식으로 이제 조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8개의 그 유형이 나오는데 8개의 유형에 따라 설문 측정 도구가 조금씩 다르다라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조합이 이렇게 8개의 조합이 나올 수 있다. A 유형부터 H 유형까지 이제 그 기관의 특성에 맞는 그런 조합이 된다. 설문 측정 도구가 바뀌어진다. 그래서 그 기관에 맞는 설문 측정 도구를 개발해야겠죠. 자, 그러면 PCSI 지금도 1.0을 많이 쓰거든요, 기관이. 그럼 1.0과 2.0의 그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걸 보면 크게 그 구성 차원, 그러니까 요인이죠, 요소들 그거를 보면 서비스 품질 모형을 이제 가장 우리가 기본적인 이제 그 구성 차원 변수라고 그러는데, 이 요소를 보면 PCSI 1.0에는 서비스 상품 품질, 전달 품질, 그 다음에 그 환경 품질, 사회 품질 이렇게 구분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상품 품질에는 편익성, 전문성, 혁신성, 뭐 전달 품질에는 지원성, 공감성, 대응성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또 환경 품질에는 쾌적성, 편리성, 신미성, 사회 품질에는 청렴성, 공익성, 안정성을 측정을 했습니다. 근데 2.0에서는 사회 품질이 빠지고요. 서비스 환경 품질과 관계 여건 품질이 이제 들어가는데, 서비스 환경 품질에는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관계 여건 품질은 법인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 고객에게는 이제 물리적 환경, 제도 절차, 시스템 환경, 인적 자원, 역량 환경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고요. 기업 고객들한테는 협력, 상호 호혜, 관계 동등성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서비스 상품 품질에는 본원적 문제 해결, 서비스 효익성, 서비스 완결성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전달 품질에는 인적 상호작용, 커뮤니케이션, 고객 케어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서 구분이 됩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PCSI 1.0에는 사회적 책임 모형과 그 불일치가 이제 없어요. 2.0에는 사회적 책임 모형이 이제 추가가 되는데 정책 타당성, 지속 가능성, 윤리성이 들어가고 서비스 비교 평가 모형에는 이제 불일치라고 하는 건데 기대 대비 비교, 이상점 대비 비교, 타기관 대비 비교 이런 것들을 측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객 만족에서는 PCSI 1.0 같은 경우는 전반적 만족에 절대적, 상대적, 감정적 만족을 이제 추가했고요. 원래 있고요. 요소 만족에는 서비스 상품 만족, 전달 만족, 환경 만족을 각각 이렇게 따로따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만족에는 사회적 책임 만족이 있었죠. 근데 2.0에서는 두 가지로 다시 이제 그 구성이 돼요. 인지적 만족과 감정적 만족인데 인지적 만족은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욕구 충족과 체감 만족이 들어가고 감정적 만족에는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을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성과 모형에는 1.0에는 기관 성과의 신뢰와 지지 인식 전환이 들어가는데 2.0에서는 그냥 신뢰 하나만 이제 측정을 해요. 주로 이제 그 기업 고객 대상으로 좀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사회 성과에서는 국민 행복과 국가 발전이 있고요. 2.0에서는 사회 성과로 국민 행복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로 개인 고객들 대상으로 측정을 또 많이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두 개를 다 같이 쓰기는 해요. 네, 그래서 그 기관의 특성에 맞게끔 가는 건데 어쨌든 우리는 PCSI의 그 점수는 성과는 안 들어가요. 성과는 그 점수를 구분을 할 때는. 근데 뭐 우리가 인과관계나 영향관계를 구분할 때 성과를 종속 변수, 결과 변수로 최종적으로 쓰고 이것 그 품질과 뭐 사회적 책임 이런 것들이 그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아니면 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볼 수 있겠죠. 인과관계 분석을 또 하면서 PCSI 분석과 별도로. 자, 그 다음에 이제 PCSI 1.0 모형은 기본 모형이 지금 그림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행 요인 품질에는 그 서비스 상품 품질, 이제 서비스 품질이라고 하는데 선행 요인 품질을 뭐 상품 품질, 전달 품질, 환경 품질, 사회 품질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갔고, 그 다음에 만족 요인에는 전반적 만족과 요소 만족, 사회적 만족이 있는데 이 하위 또 이제 그 카테고리들이 있고요. 성과에는 기관 성과와 사회 성과가 이렇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0 모형의 기본적인 이제 모형의 그 개념 컨셉은 이렇게 된다라는 건데 1.0 강의가 전에 이제 있으니까 그건 다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 모형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과거 1.0에서는 그 만족 요소만 가지고 PCSI 점수를 그 산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 만족과 요소 만족과 사회적 만족의 가중치를 각각 50, 30, 20%의 가중치를 줘서 평균을 계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2.0 모형에서는 서비스 품질과 불일치, 그다음 고객 만족, 사회적 책임 그 성과를 뺀 이 네 개의 구성 개념을 가지고 가중 평균을 하거든요. 그래서 서비스 품질에는 30%, 사회적 책임에는 10%, 불일치에는 20%, 고객 만족에는 40%의 가중치를 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또 이제 좀 바뀐 게, 그 1.0은 7점 리커트 7점 척도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16.7점 정도로 구분을 해서 다시 점수, 100점화 점수를 이제 만들었는데, 2.0 같은 경우는 11점 척도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100분이 점수로 이제 산출을 해서 다시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산술 평균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PCSI 2.0의 모형, 개념적 모형은 이제 이렇게 된다. 그런데 서비스 품질에 보면 지금 빨간색 박스 2개 쳐놨잖아요. 환경 품질과 관계 여건 품질은 각각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 품질에 대한 측정은 개인 고객들한테 주로 사용이 되고 관계 여건 품질은 주로 이제 법인 고객이나 기업 고객들, 기관 대 기업 있잖아요. 이렇게 그
이해관계가 있는 그런 이제 서비스를 이용한, 그래서 그 측정 도구가 개인과 법인에 따라서는 환경 품질과 관계 여건 품질이 이제 다르게 측정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측정 문항을 이제 조금 살펴보면 서비스 그 품질, 그러니까 선행 요인들이죠. 서비스 품질을 보면 상품 품질, 전달 품질, 관계 여건 품질 뭐 이렇게 있다고 했고, 그 다음에 그 환경 품질이 있는데 지금 이거는 환경 품질은 빼고요. 그 저기 뭡니까? 법인들 대상으로, 기업들 대상으로 이제 기관이 기업들 대상으로 한번 그 측정을 하는 설문 PCSI 조사를 한다라는 가정하에 그 개인은 너무 많이 쓰니까, 그래서 기업에 대한 그 정의를 보면 본원적 문제 해결은 뭐 문제 해결, 약속 이행, 서비스 유효성, 고객 방문 목적에 부합하는 뭐 업무 수행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고, 그 서비스 효익성은 말 그대로 그 고객에게 주는 이점이에요. 그리고 완결성은 충분성, 정확성, 완벽성, 서비스 제공에 이런 것들이 이제 제대로 이행되는지 측정하는 겁니다. 인적 상호작용은 그 뭐 말 그대로 그 고객과의 접점 상호작용의 어떤 질과 양을 이제 측정하는 거고, 커뮤니케이션은 뭐 말 그대로죠. 의사소통의 명확성을 이제 측정하는 거고, 고객 케어는 고객에 대한 뭐 관심, 그 다음에 고객에 대한 최선의 이익, 진정성 이런 것들을 이제 측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관계 여건 품질 같은 경우는 법인 대상이죠. 기업 고객 대상, 협력, 공동 문제 해결이나 공동 의사 결정 같은 거를 측정하는 거고, 상호 호혜는 상호 이익과 성공을 추구하는 윈윈 관계를 또 측정하는 겁니다. 관계 동등성은 관계의 민주성, 동등한 위치, 관계의 균형 이런 것들을 측정하게 됩니다. 그다음 뭐 사회적 책임에는 뭐 정책 타당성, 지속 가능성, 윤리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올바른 정책 수립의 어떤 그 수행 정도를 측정하고, 그다음에 공공기관으로서의 어떤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의 지속 가능성을 측정하는 겁니다. 지속 가능성은. 그리고 윤리성은 뭐 도덕성, 청렴성, 뭐 투명 경영 이런 것들을 또 측정해 볼 수 있는 거죠. 서비스 비교 평가, 그러니까 불일치, 기대 대비는 기대 대비해서 내가 이 기업이, 법인 고객이 그 기관의 기대 대비해서 그 인지된, 지각된 서비스의 그 일치, 내가 원래 이 기관은 이 정도는 해주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 일치, 불일치를 측정하는 거고, 이상점, 내가 그 추구하는 그 이상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관에 대해서 기업이. 근데 그 이상점 대비해서 지각된 서비스 수준의 또 일치, 불일치 정도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 다른 기관 대비는 뭐 다른 그 타 기관이나 타 기업 이용 경험 등과 대비해서 그 지각된 수준의 서비스의 일치와 불일치 정도를 이제 측정하는 겁니다. 고객 만족에는 인지적, 감정적 만족이 있는데, 인지적 만족에는 욕구 충족, 체감 만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전반적인 그 내 욕구 충족과 그 다음에 이 포괄적인 평가와 느낌이에요. 그 기관에 대해서. 감정적 만족은 긍정적, 부정적인데 말 그대로입니다. 서비스 이용을 이제 한 후에, 뭐 과정 중이나 이용한 후에 그 기관에 대해서 긍정적인 감정이 남아 있거나, 긍정적인 뭐 그 감정이 생겼거나, 부정적인 감정이 남아 있거나 생겼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측정하는 거죠. 성과에는 기관 성과, 사회 성과가 있는데, 기관 성과에는 신뢰예요. 그러니까 이 기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겠는가, 신뢰하는가 이런 걸 측정하는 거고, 국민 행복은 이용 후 이 기관이,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기관 때문에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이다라는 걸 또 측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측정 문항을 정의해 볼 수가 있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데, 보통 이제 PCSI 그 분석은 보고서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일반적 특성은 분석하겠죠. 성별, 뭐 학력, 소득, 뭐 기타 등등등등 뭐 이런 것들을 일반적 인구 통계적 특성을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설문 측정 문항에 뭐 11점 척도다. 그럼 점수화를 하던, 뭐 이렇게 점수를 더 범위를 좁히던 이런 식으로 다시 조작을 해서 그 설문 측정 도구에 뭐 몇 퍼센트가 뭐 아주 매우 만족한다. 뭐 이런 걸 또 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정규성 검증을 이제 하게 되는데, 정규성 검증을 이제 좀 많이 안 하는 그 보고서들도 제가 좀 많이 보기는 하는 것 같은데, 정규성 검증은 이제 해야 됩니다. 왜냐면 많은 통계 그 기법이, 우리가 이제 쓰는 많은 통계 기법이 정규성이라는 걸 가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규 분포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의 생각이 좀 인지하고 있는 것들이 좀 비슷해야 된다라는 개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모든 그 데이터 통계 분석은 정규성을 가정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정규 분포를 따르는지 확인해야 하고, 또 하나가 이상값의 존재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외도와 첨도를 이용한 정규성 검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상값이라는 것은 남들은 뭐 다 뭐 매우 만족 뭐 이런 식으로 9점에서 10점, 11점을 이렇게 체크했는데 어떤 사람은 뭐 그냥 1점에다 막 다 그냥 똑같이 체크했어. 이런 건 이상값이에요. 이상값의 종류는 여러 가지지만 대표적으로 그런 이상값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데이터 클리닝을 좀 어느 정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분석을 해야 된다. 커피 쿠폰 주니까 일단 설문에 응했는데 그냥 이제 막 체크하시는 분들도 불성실 응답도 많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끝나면 개별 측정 문항과 만족도 점수를 해서 PCSI 분석을 하죠. 가중치에 대한 그런 것들을 각각 이제 그 산술 평균을 내서 PCSI 점수를 이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뭐 전년도 혹은 전 반기 이런 그 추이, PCSI 점수의 추이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 이제 IPA 분석을 하게 되는데, 보통 IPA 분석을 같이 해요. IPA 분석은 중요도와 성과를 동시에 평가해서 자원 할당을 최적화하고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적 의사결정 도구로 많이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IPA 분석을 거의 세트로 같이 이렇게 분석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그 보면 일반적 분석을 이제 많이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조금 더 우리가 고차원적인 그 연구 결과를 가지고 의미 있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타당성과 신뢰성 분석이라는 걸 좀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타당도와 신뢰도 분석은 측정 도구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확보해서 분석 결과의 신뢰성과 유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니 PCSI 이 모형 자체가 측정 도구가 이미 검증이 끝난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 기관마다 대상이 틀리잖아요. 설문하는 대상들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신뢰도와 타당도 분석은 좀 하는 것이 옳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그 신뢰도와 타당도, 측정 도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의 그 검증이 분석이 끝났다면 이제 이후로 우리가 차이 비교 분석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이 차이 비교 분석은 집단,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인구 통계적 특성들 있잖아요. 성별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소득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거고요. 나이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거예요. 학력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거고요. 뭐 가족 구성원 이런 그 어떤 형태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인구 통계적 특성 간 차이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해서 더욱 의미 있고 심도 있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수행하면 더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교차 분석이라든가 T 검증이라든가 분산 분석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용을 하게 됩니다. 또 저는 기관에 이런 거 할 때 주로 이제 군집 분석 같은 것도 이제 하거든요. 그러니까 군집 분석은 데이터 내에서 그 어떤 응답자 그 데이터요. 데이터 내에서 유사한 특성을 가진 그룹을 어떤 그 다차원적으로 좀 식별을 해서 복잡한 데이터 세트를 의미 있는 다시 또 어떤 하위 집단으로 다시 분류해서 그 패턴을 발견하기 위해서 수행을 이제 주로 저도 많이 하는 편인데요. 군집 분석과 또 이제 상관관계 분석을 합니다. 이 상관 분석은 두 어떤 그 요인 간, 두 변수 간의 그 선형적 관계의 어떤 강도와 방향, 그러니까 뭐 선형적 방향이냐 아니면 뭐 그러니까 선형적 방향으로 가는데 이게 정의 방향이냐 음의 방향이냐, 그러니까 긍정 방향이냐 부정 방향이냐 뭐 이런 식으로 하나가 올라가면 하나도 같이 올라가냐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측정해서 변수들 사이의 연관성을 파악하고 예측에 활용하기 위해서 수행합니다. 그래서 상관 분석이 조금 하면 더 좋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영향관계 분석을 좀 하는 것도 좋다. 그게 뭐냐면 구조방정식이나 다중회귀 분석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요인 간에 우리 그 PCSI 모델에 있는 그 변수들 있잖아요. 그 요인들, 이런 어떤 요인들의 복잡한 이런 관계
것들을 모델링하고 예측해서 어떤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좀 더 그 세밀하게 파악을 해서 우리가 좀 더 더욱 의미 있는 그 예측할 수 있는 그 결론과 그 함의를 좀 담기 위해서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다. 그래서 가설을 좀 수립을 해서 그 PCS에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좀 다차원적인 분석을 하면 좀 더 효율적인 국민이나 그 기관 발전에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처럼 이제 분석이 끝나면 이런 것들처럼 그 뭐 일반적 특성이라든가 정규성 검증이라든가 신뢰도라든가 타당도 검증 이런 분석을 해서 이런 도표를 만들어서 보고서를 작성할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차이 비교라든가 군집 분석이라든가 또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VOC라고 해서 그 고객이 직접 주관식으로 쓴 고객 요구, 개선 요구 뭐 이런 것들 또 주관식 분석, 그 텍스트 분석을 해서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고요. 또 뭐 이런 것도 있죠. PCSI 지금 만족도 제일 중요한 거니까 만족도 분석도 하고 IPA 분석도 중요도와 만족도 그룹 이 차원을 우리가 각 어디에 포지셔닝 하는지 이런 것들을 또 보고, 그다음에 상관관계 분석도 하고, 이제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이런 가설 같은 거 검증 연구 보용을 만들어서 가설 검증을 해서 우리가 좀 더 다채롭고 좀 뭐라 그럽니까? 그냥 다채로운 이런 그 전략적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그 PCSI 2.0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저희가 그 다음에는 또 IPA를 많이 쓰기 때문에 IPA는 뭐 그 그 논문에서도 많이 쓰거든요. 학술 논문이나 학위 논문에서. 그래서 또 IPA를 또 한번 강의하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